안녕하세요, 한플라입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일본 오사카와 교토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일주일 동안 여행하면서 이 느꼈던 점을 이 공책에 바로바로 메모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여행객 그리고 관광객 입장에서 바라본 일본의 오사카와 교토라는 점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정말 즐겁게 여행했고요. 한국 사람들이 많은 만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고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면은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고요. 엔화가 싸기 때문에 꼭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2008년에 처음 오사카를 갔었는데, 그때는 사실 어린 마음에 일본이 정말 좋다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이제 2022년 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이제 방문을 하니까 이 오사카라는 도시 자체는 정말 매력적이긴 하나 우리나라가 정말 좋아졌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솔직히 우리나라가 더 발전된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관광도시로서 보자면 역시 우리나라 서울이 관광도시로서의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는가 라는 부분, 이게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관광지를 떠나서 그 도시가 주는 그 다양한 컨텐츠 있죠. 이런 것들이 오사카가 진짜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외국인 관광객을 끌기 위해서 뭔가 많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단순히 뭐 진짜 K-팝이나 아이돌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나라 그 서울이 주는 그런 매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일주일간 오사카 교토 여행하면서 느꼈던 점들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평소 제가 또 일본에 관심이 많은 입장에서 일주일 여행, 이것도 짧아요 사실. 일주일 동안 정말 볼거리, 가볼 만한 곳, 먹는 거, 쇼핑할 거, 이거 많아도 정말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엔화가 싸니까 이게 사람이 뭔가 내가 사면서도 이득을 보는 기분이야.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파는 것들을 비교해봐도 야, 이거 엔화가 싸니까 무조건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진짜 절대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놀러 가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쇼핑하러 가도 좋을 정도로 지금 아주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지금 중국인들이 일본에 거의 없어요. 들어오는 중국인들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정말 쾌적하게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이거 정말 좋았습니다. 또 이제 오사카를 가시면 보통 오사카만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오사카와 교토, 같은 간사이 지방이지만 또 분위기랑 뭐 사람들, 이 느낌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두 도시를 이렇게 한번 같이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제가 또 겁쟁이로서 이 오사카를 방문하기 전에 설마 이거 혐한이 있으면 어떡하나라는 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놀랍게도 정말 한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또 일본어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또 얘기를 하려고 많이 해봤는데, 일단 저희가 한국에서 왔다는 거를 알게 되면 일단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뭐 자기가 한국을 가봤다던가 한국을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꼭 했어요. 진짜 그런 점이 너무 놀랐고,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우리나라 드라마나 우리나라 그런 아이돌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을 되게 가고 싶어 한다라는 말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 그 컨텐츠가 옛날에는 막 그 아줌마들만 좋아했는데 지금은 진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응대하는 것도 저희가 한국인인 걸 아니까 또 한국어로 대답을 해주는 직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더 정말 좋았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항에 도착하고 저는 가장 먼저 느꼈던 게, 야, 이거 지하철 노선을 보는데 지하철 노선 보고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예습을 하고 갔다고 생각했는데도 막상 도착해서 지하철을 타려고 딱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만큼 노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오사카 놀러 온 다른 일본 사람들도 이 지하철이나 뭐 버스 같은 거 보면서 약간 조금 잘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는 것만큼 이렇게 굉장히 복잡했고요. 그리고 지하철역이 스크린도어가 없는 역이 있어요. 정말 우리 옛날 그 지하철역 있죠. 진짜 기차 바로 앞에 들어오는 거. 이런 역들이 간혹 있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진짜 이거 무서울 정도로 기차가 오는데
진짜 사람들이 거기 그냥 바로 뛰어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무선역이 있었고, 하지만 이제 지하철을 타면 또 재밌는 점이 기관실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칸과 맨 뒷칸은 이제 앞이 보통 뚫려 있는데 기관실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운행을 하는지도 볼 수 있고, 그 지하철이 달리면서 그 노선을 우리가 직접 눈앞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거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달리는 기차도 이게 맨 앞칸 가면은 그 뻥 뚫린 창문으로 이렇게 달리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철도를 좋아하신다면 되게 재밌게 여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하철 자체가 이게 옛날에 운행되던 지하철이 있고, 그러니까 기차가 있고, 비교적 신형인 기차가 있어요. 또 이거 두 개 비교하는 재미도 있었는데, 옛날 기차 같은 경우는 일단 지하철 손잡이가 꽤 낮은 편이고 천장도 낮아요. 그래서 진짜 천장이 낮아가지고 생각보다 놀랐고요. 또 창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에 창문이 열리니까 달릴 때 바람이 막 들어와요.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괜찮았어요. 어느 정도 좀 시원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어도 꽤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떠들면 약간 눈치가 보일 정도로 굉장히 조용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제 지하철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이유가, 이게 회사마다 또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노선이 정말 많은데, 어쨌든 이게 밖에 지하철 타러 가는 그 밖에 보면 사람들이 진짜 많이 다니거든요. 진짜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막상 지하철을 타면 또 사람이 그렇게 붐비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지하철 노선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확 분산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출퇴근 시간 보면 굉장히 막 사람들이 많은 구간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솔직히 서울과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탈만하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약자석 표시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또 여성 전용 칸이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 부분 재밌고, 그리고 이제 지하철역 자체가 이게 옛날에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더럽진 않은데 깔끔하다는 인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냄새나거나 뭐 이런 건 없지만 그렇다고 막 되게 도시적이고 현대적이고 이런 이미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노숙자분들이 지하철역 안에는 또 없더라고요. 보통 이제 밖에는 있는데 지하철역 안에 들어오면 뭐 내쫓겨나가는지 그런지 몰라도 지하철역 내부에는 노숙자들이 없고, 그리고 길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 지하철역 특히 막 환승하러 가거나 뭐 지하철역 타러 가는 그 길이 굉장히 복잡해서 사람도 또 엄청 많아요. 사람도 많고, 규모가 어느 정도 큰 역 같은 경우는 지하에 또 상점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이 지하철하고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이러니까 규모 커서 놀라지, 가게 많아서 놀라지, 그리고 사람이 또 엄청 많아서 놀라지. 야, 그래서 진짜 사람이 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와, 여기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놀라워요. 특히 우메다 같은데 이런 데는 막 백화점도 2개씩 있고, 거긴 진짜로 와, 질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오히려 막 우리나라가 그리울 정도로 거기는 사람에 미치겠고, 반면 사람이 많은 만큼 통제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경찰도 있고, 그 통제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역시 어느 정도 안전에 좀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또 이거 재밌는 게, 제가 이제 교토에서 거의 한 7시 반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기차를 탔는데, 그때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 아침에 초등학생들이 그러니까 전철을 타고 학교에 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뭐 한두 명 보면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진짜로 거의 그 학교 학생들이 다 탔다고 할 만큼 기차에 초등학생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애기들이 지하철을 타고 등교를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재밌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길거리를 또 걸어보면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쾌적하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또 생각해 봤더니 역시 오토바이 배달, 그리고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없습니다. 이 두 개가 없는 것만으로도 길거리가 이렇게 쾌적할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 하나 더. 그 킥보드 타는 애들도 없어. 킥보드 타는 게 없어가지고 이거 쾌적하더라고요. 이거를 우리나라 들어오자마자 내가 봤잖아. 2명씩 타는 새끼들 있죠. 걔네를 보니까 야, 역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킥보드 자체는 뭐 문제가 없다 쳐도 2명 타고 이런 것들은 조금 위험도 한데 도시 미관적으로도 좋지 않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이제 오토바이 배달 같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이제 배달하는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우버 이츠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별로 이용을 안 하는지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보여도 약간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거는 진짜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그 오토바이 자체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좀 재밌었고요. 그리고 자전거는 되게 많이 보여요. 근데 자전거가 진짜 많이 보이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인도를 걸으면 뒤에 자전거가 오는데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띵띵 하면 되는데 이걸 또 안 해. 일본 사람들이 이걸 웬만하면 안 누르는 것 같아요. 기다리거나 자기들이 비껴가거나 뭐 이런 느낌. 근데 자전거도 생각보다 빨리 달려. 진짜 속도가 이거 박으면 위험하겠는데 싶을 정도로 빨리 나는 사람들이 많고요. 제가 또 보니까 이게 자전거가 일본은 등록제라고 하더라고요. 등록제인 것도 진짜 좋은데 자전거 주차장이 있어요. 자전거 주차장이 유료로 돼 있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잠금 장치가 잘 돼 있고 나중에 정산하는 시스템, 막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런 게 있어야지 우리가 자전거를 믿고 탈 수 있거든요. 훔쳐갈 위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전거 도로도 잘 돼 있는 편이고, 또 이 자전거가 보니까 이게 전기 자전거로 이렇게 개조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뒤에 전기 뭐 모터 같은 걸 달아가지고 그냥 자전거인데 그거를 따로 달아서 전기 자전거처럼 쓸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기 엄마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그런 거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자동차 같은 걸 또 보면 자동차가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신호등에 서 있어. 그 신호등이 없는데 그 건너려고 서 있으면 웬만하면 멈춰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한 99%는 멈췄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먼저인 거는 이게 확실히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뭐 일본 차가 제일 많았고요. 반면 우리나라 차는 제가 한 대도 못 봤고, 외제차라고 한다면 벤츠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경차가 막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뭐 승용차나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타고, 그리고 의외로 의외가 아니지, 재밌는 게 튜닝을 한 차들이 많은데, 딱 보면 튜닝을 막 되게 화려하게 한 차들 있죠. 요란스럽게. 그런 거 운전하는 딱 보면 생긴 것도 약간 조금 이제 그쪽 나라 말로 약간 양키 같은 애들이, 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양아치 같은 애들이 또 튜닝도 아주 좀 화려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재밌었고, 또 주차장이 또 많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갓길 주차가 진짜 없었어요. 골목길 같은 데 제가 많이 들어가 봤는데 이런 데서도 막 갓길 주차하는 차가 한 대도 없었고, 그러니까 갓길 주차가 없는 것만으로도 이게 길거리가 굉장히 쾌적하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이제 길거리를 많이 걸어다 보면, 특히 이제 우리 관광객들은 이제 관광지를 많이 걷잖아요. 도톤보리 뭐 이런 데 걸으면 경찰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치안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라고 해도 경찰들이 계속 걸으면서 순찰을 하니까 안심하면서 구경도 할 수 있고 놀러도 다닐 수 있고요. 저는 경찰이 이제 불신 검문하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경찰이 갑자기 어떤 사람들 둘러싸가지고 그 사람한테 뭘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게 불신 검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불신 검문도 뭐 그냥 하면은 무조건 응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신호 위반을 잡는 것도 봤는데 이것도 좀 재밌었던 게, 신호 위반을 딱 잡으니까 거기 안에 있던 애가 좀 젊은 애였는데 경찰하고 약간 말다툼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순찰도는 어쨌든 경찰이 많아가지고 좋은데 다양해요. 자동차를 타는 경찰도 있었고, 걸어다니는 경찰도 있었고, 오토바이 타는 경찰도 있었고, 그래서 경찰이 많은 만큼 경찰이 어느 정도 약간 좀 위압감도 있다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사카가 또 이 상인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상인의 도시답게 서비스 정신이 정말 정말 좋아요. 이거는 진짜로 서비스 정신이 너무 좋아서 내가 막 기분이 좋은 거야. 그 정도야. 어느 정도냐, 오면은 막 인사는 막 당연히 하죠. 근데 이제 또 일본말로 이런 걸 해보면 뭐라고 할까, 존대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쓰고, 아주 친절해. 친절해요. 부담스럽게 친절해요. 그런 거 특유의, 일본 특유의 거 있죠.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친절하고, 이 사람 장사할 줄 안다, 뭐 이렇게 느낄 정도로 친절함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유명한 곳에 가면 웬만하면 한글 메뉴판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판기 있잖아요. 자판기로 주문하니까 또 일본어를 모르시면 뭐 영어 메뉴나 혹은 한글 메뉴로 자판기로 편안하게 주문하셔도 되고요. 또 이제 동네 관광지가 아니고
조금만 벗어나서 동네에 뭐 유명한 맛집 이런 데 가면은 또 한글 메뉴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웬만하면 거기 분들한테 물어봐서 뭐 이거 메뉴가 뭐냐, 이거 뭐 맛있냐 이런 거 물어보면 또 친절하게 설명을 아마 해줄 겁니다. 굉장히 친절해요. 기본이 친절이야. 일단 친절하지 않은 데는 진짜 안 가면 돼요. 친절한 데를 찾아서 가면 돼요. 그리고 일본어를 이제 저는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뭐 기분 나쁜 경우도 없었고, 왜냐면 제가 아무리 일본어를 한다고 해도 제가 외국인인 걸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외국인이라고 뭐 업신여기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었고, 굉장히 뭐 기분 좋게 밥을 먹고 나오고 뭐 이런 게 많았습니다. 또 여기서 재밌는 게 오사카, 교토 둘 다 뭐 식당이나 상점 직원들이 다 정말 친절한데요. 이게 사람들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게 사실 제가 어느 정도 또 편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사카는 약간 뭐랄까 막 호쾌해, 유쾌하고, 근데 교토 같은 곳은 약간 뭔가 좀 벽이 있는 듯한 막 그런 게 또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느껴보니까 교토 사람들이 정말 스미마생을 진짜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막 좁은 길 갈 때 뭐 그냥 지나갈 때 스미마생 하고, 식당에서 이게 나오는 할머니 문 잡아줬는데 이제 할머니가 뭐 막 천천히 나와서 미안하다고 스미마생 하고, 버스에서 노약자석 비어가지고 여기 앉으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앉고. 네, 그러니까 이게 스미마생 자체가 교토에서는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진짜 많이 들었는데, 물론 이제 오사카 사람들도 스미마생을 뭐 합니다. 그러나 교토에 있다가 오사카 넘어가니까 스미마생이 안 들리는 거야. 오사카 사람들은 약간 스미마생 안 하네?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딱 보니까 오사카 사람들은 약간 거칠어. 거칠면서 조금 직설적이야, 확실히. 근데 교토 사람들은 약간 진짜 뭔가 되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그런 느낌이. 그리고 교토는 식당마다 이 교토 매너를 지켜달라, 그러니까 식당에서는 조용히 해달라는 그런 안내문이 막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다들 안 떠드니까 좀 불편한 게 좀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오사카 아줌마들 머리를 보시면 금발로 염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아마 오사카 아줌마들한테 이게 굉장히 유행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사카, 교토 사람 많은 중심지 가면은 이제 삐끼 같은 사람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긴 것과 다르게 굉장히 젠틀합니다. 그러니까 삐끼가 뭐냐면 막 길거리에 서 있다가 뭐 이렇게 사람들 오면은 뭐 술집 찾으세요 이러면서 막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일단 커플은 안 건드려. 커플 안 건드리고 남자, 여자 무리들 있죠. 그런 애들한테 가가지고 뭐 자기들 술집에서 안 먹겠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삐끼니까 흔히 이제 삐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절 살 딱 밝히면 깔끔하게 물러나. 막 계속 질질 막 가가지고 막 우리 오라고 막 이런 거 없어. 그냥 안 간다고 하면 깔끔하게 그냥 물러나는. 그러니까 서로 기분 좋게 그냥 깔끔하게 딱 물러나는 게 아주 괜찮았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쫄았어요. 왜냐면 진짜 막 무서워. 그 숙소가 또 약간 이상한 데 있어가지고, 그 숙소가 호스트바나 막 그 여자는 뭐 캬바쿠레 막 이런 데 있는데요. 무서워가지고 막 정장 입은 아저씨 막 서 있고 막 그런데 이 아저씨들이나 뭐 삐끼 같은 애들 깔끔합니다. 예. 그냥 안 가면 안 건드려. 그런 약간, 그러니까 쫄지 마십시오. 그러나 얘네들이 아마 선을 넘으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선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사카를 갔으면 꼭 교토를 가라 추천드린 이유는, 이 오사카는 규모에 비해서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심해. 여행으로서는 심심해. 관광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음식점이나 술집, 상점 이런 거는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행지로 보면 제일 뭐 유명하다고 하는 게 뭐 오사카성 정도. 나머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뭐 식당, 뭐 술집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오사카성이 제일 유명한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사카성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오사카성이 옛날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살았던 데거든요. 가가지고 심지어 거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동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가지고 우리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런 거를 철저히 느껴야 됩니다. 가가지고 이제 뭐 사진도 찍으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욕도 하고. 그리고 오사카성이 낮에 가도 정말 이쁜데요. 일정이 좀 가능하시다면 낮에도 갔다가 야경 보러 밤에도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밤에 또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가 이제 동네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밤에 야경이 들어오는 오사카성을 천천히 음미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면 교토 같은 경우는 오사카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소박하다. 그런데 정말 그냥 걷기만 해도 좋은 도시, 정말 걷기만 해도 운치가 있고요. 사진을 찍어도 정말 잘 나오는 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현대와 과거가 제대로 어우러지는, 정말 그냥 절묘하게 공존하고 있는 도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이 옛날에 일본하고 전쟁할 때 이 핵폭탄을, 원자폭탄을 교토에다가 떨어뜨리려고 하다가 그게 나가사키랑 히로시마에 바뀌었거든요. 근데 하마터면은 교토에 있는 그 수많은 문화유산이 없어질 뻔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교토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토도 제가 3일 있었는데 정말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아. 근데 교통이 정말 별로였어요. 교통이 물론 이제 지하철이 있긴 한데 노선이 애매한 것도 있고요. 사람들이 버스를 많이 타더라고요. 그 현지인도 버스를 많이 타고 관광지도 버스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버스가 사람이 진짜 많아요. 타는 사람도 많은데 문제는 교토 자체가 길이 좁아. 그래서 버스가 되게 천천히 가. 근데 또 안전운전 한다고 진짜 천천히 가요. 멈추는 것도 정류장마다 막 천천히 멈추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지하철이 나았고 저는 웬만하면 그냥 걸어 다녔어요. 힘들어도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토 같은 경우는 진짜 동선을 잘 짜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일정이 이 교통 때문에 좀 늦어진다 이러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선 진짜 잘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교토 같은 경우는 버스를 뒤로 타서 앞에 내릴 때 돈을 내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동전, 그러니까 버스비 이런 것도 미리미리 계산을 하시길,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간다고 해도 지금 또 일본에서 막 쿠폰 같은 걸 많이 뿌리고 있어요.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서 쿠폰을 많이 뿌리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보다 일본 사람들을 아마 더 많이 만날 거고요. 그리고 이 중국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사람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진짜 쾌적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뭐 서양인들도 있고, 그리고 대만, 홍콩, 베트남은 식당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뭐 이런 진짜 각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말 여행지 기분을 확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식당 같은데, 특히 유명한 도톤보리 이런데 유명한 식당들 많잖아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줄 서는 시간도 굉장히 길 수가 있습니다. 거의 막 기본이 1시간이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면 굳이 도톤보리나 이런 데서 먹지 말고 차라리 도톤보리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그냥 주변 동네에 있는 유명한 식당을 찾아서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로 오사카 같은 경우 보시면 그 도톤보리 거기를 조금만 벗어나잖아요. 그럼 그 옆 동네만 가면 진짜 사람이 없어. 되게 한적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빠듯할 것 같다면 구글이나 이런 데서 조금 찾아보고 그런 한적한 동네에 유명한 식당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진짜 줄 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줄 서다 보면 시간이 다 날아가. 그럼 진짜 아깝잖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유명한 식당은 예약이 가능하니까 예약을 할 수 있으면 예약을 하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예약을 했는데 못 갈 것 같다 이러면 꼭 취소를 해주세요. 왜냐면 노쇼를 하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이미지가 그대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관광객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가면 꼭 노쇼를 하지 말고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또 취소 메시지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번외로 말씀드리면 백화점 있죠. 백화점이 오사카 시내에 꽤 많거든요. 근데 진짜 놀란 게 제가 원래 이런 거에 진짜 호들갑 떠는 성격은 아닌데 건물이 진짜 커요. 진짜 장난 아니야. 백화점이 우리나라 신세계 본점, 롯데 본점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진짜 엄청 커. 백화점이 진짜 커. 아마 이런 것들이 일본이 한참 잘 살 때 지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규모가 진짜 크거든요. 근데 그 규모가 큰데 사람도 엄청 많아. 특히 그 식당 코너 가죠. 그러면 미어 터져.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또 구경하는 재미가 건물을 구경하는 재미가 또 있었고요. 아직까지도 현금은 많이 쓰더라고요. 현금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뭐 그렇다 쳐도 이 계산하는 거 있죠. 그게 굉장히 놀라운 게 계산은 또 키오스크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캐셔분들이 이거 찍어주고 고객이 그 상품을, 그러니까 돈을
그 캐시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키오스크에 돈을 알아서 넣고 계산하고 나가는 방식이에요. 편의점도 이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신기하긴 한데, 야, 이거 많이 개발되면 일자리가 그만큼 없어지는 거 아닐까? 좀 무서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맥도날드나 이 편의점 또 가보시면 그 알바나 직원이 일본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인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근데 외국인인데 뭐 약간 뭐 인도 사람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응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야, 재밌더라고요. 재밌으면서도 일본도 확실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구나 라는 현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제가 이제 오사카와 교토를 여행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일단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요. 솔직히 우리나라 많이 좋고요.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 문화에 많이 남아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답답한 면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이제 과거의 영광인 거겠죠. 옛날에는 엄청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것들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옛날의 것들로 남아있는 거 아닌가.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을 한 만큼 이제 그렇게 과거의 영광에 젖어서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행을 가실 거라면 일본을 꼭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엔화가 싸다. 그리고 즐길 게 많고 아무래도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뭐 큰 걱정 안 하시고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본 이야기였고요. 제가 조만간에 또 영상과 함께 일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